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속의 또 다른 뉴스, 정치의 세상을 민초 입장에서 진단해보는 9월 3일 송영진 방송의 시사설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소환에 응할지 안 응할지 여러가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이 검찰의 소환 통보 날짜는 9월 6일까지 이재명 나와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가지 정치 탄압이다, 극렬하게 지금 저항하고 있는 민주당의 지금 입장을 보면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거짓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정치 탄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이게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인 입장에 처해 있을 겁니다. 추석 연휴에, 추석 연휴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포토라인에, 6일날 포토라인에 서게 되면 단연 이 추석의 뉴스의 화제는 이재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원래 전당대회라는 게 이게 좀 흥행도 되고 또 거기서 컨벤션 효과 이런 것들도 좀 있어야 전당대회라는 게 당의 확장성과 당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제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는 대선에도 실패하고 또 지방선거도 실패했는데 여러 관측이 있습니다만은 피의사실이라든가 범죄 피의사실이라든가 자, 이런 것에 대해서 방탄 조끼를 입고 또 당대표가 되면서 방탄 갑옷까지 또 입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측면도 있는 이러한 상황, 결국은 이재명이만 살려주는 그러한 이 전당대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흥행도 실패했고 컨벤션 효과도 없고 실제적으로 전당대회 전하고 전당대회 후에 전당대회 후에 지지율이 2% 이상이 더 떨어졌다면 컨벤션 효과는 전무하다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교롭게도 추석 연휴 9월 6일날 또 국회 열리는 첫날, 정기국회가 열리는 첫날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난감하겠죠. 그러나 그거야 자기 업보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건 이 추석 연휴의 화제, 자, 이 부분도 고민이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이 이재명 입장에서는 되겠죠. 그러나 이 민주당이 이것을 정치 탄압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말 이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 벌금 100만 원 이상 이렇게 유죄되는 말이죠. 민주당이 대선 비용으로 434억 원을 완전히 토해내야 됩니다. 정말 이재명 뿐만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된 거죠. 이 430억 원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434억 원을 때문에 존립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쪽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은 아마 이 더불어민주당 아마 많은 혼란 내용에 휩싸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뽑지 말아야 될 후보 또 이재명이가 되었을 때 전 국민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정말로 인성도 나쁘고 참 안 좋은 사람이 당대표가 된 이 부분은 저는 뭐 그 몫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되었건 간에 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정치 탄압이니 뭐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이 민주당의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씁쓸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본방에 앞서 아직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들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구독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 선거법 위반에 관한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이 대표에 대한 이 선거법 위반 내용, 이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여러분께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자, 자,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져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이 선관위에서 보존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될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이 법조계 전문가들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낙선을 했더라도 해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보존받았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선거법 조항 때문입니다. 자, 이 434억 원을 반환해야 되는 이 문제 때문에 민주당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죠. 대선 후보 시절에 이재명이가 거짓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거짓말 한 거에 대해서 실토해야지. 뭐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잖아. 그게 왜 말꼬리야? 허위사실이지.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공표를 한 거지. 박근혜 정부 이 국토부에서 용도 변경을 하라고 24번이나 이 공문을 보냈다고 이 거짓말을 한 거잖아. 그게 말꼬리 잡기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의 인성 탓이야. 인성. 쌍방울과도 여러 가지 연관되어 있는데 나는 쌍방울에서 내복사해 입은 거밖에 없다. 이런 정말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영악하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게 늘 임기응변적으로 정치를 해왔던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는 통했지만 이재명은 여기까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의 이재명의 용납을 이재명의 이러한 거짓말들을 국민들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거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장 이재명 대표를 구속할 수 없다라면 국민들의 여망과 희망은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의 엄청난 이 부정부패 비리의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하루빨리 구속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장 여러 가지 증거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당장 구속할 수 없다라면 가장 빠른 방법은 이 증거가 명백한 이 대선 기간 중에 허위 사실에 대한 이 공표, 이거를 통해서 100만 원 이상의 유죄를 빨리 판결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434억 보존받은 것을 다시 국고로 빨리 환수하는 그러한 법의 집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보존받았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된다는 것은 선거법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정치 탄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법으로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가 유효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 비용을 보존받았는데, 자, 이게 선거법이 위반이 되면 다시 반환해야 되는 이러한 것은 법의 조항이 있는 거고,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47.83%를 득표해서
민주당은 선거 비용 431억 7천만원과 기타금 3억원까지 다 보존받았습니다. 이 돈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죄로 반드시 저는 국고로 환수되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국민의 희망 전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구독 선택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께 좋은 방송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